조국 전이죠. 전이 전 됐죠.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그리고 검찰 수사 그리고 이제 사퇴에 이르기까지 법률적 관점에서 주요 쟁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즉 뭐 논의되고 있었던 쟁점이 법적으로 보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검찰이 그렇게 조국 일가를 수사를 한 게 인사권을 실제로 침해한 거 아니냐. 두 번째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다들 말을 하는데 대체 그 방향이 뭐냐. 내용이 뭘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논의할 것은 구체적인 그 수사의 내용, 뭐 예를 들어서 사모 코링크라든가 이런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라든가 뭐 사문서 위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다루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말고요.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이제 검찰에서 조국 인사청문회 당일날 급작스럽게 공소시효를 문제 삼으면서 사무소 위조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을 했죠. 그때 그렇죠. 뭐 처음 했던 게 바로 전격적인 기소였어요. 그때. 맞아요. 네,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소예요. 거의 뭐 한 10분 남겨놓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하루만 지나면 이제 시효가 다 지나가 버리니까. 예, 예. 근데 사실 이 장관에 대한 임명권은 온전히 우리 헌법상 온전히 대통령에게 있거든요. 그 헌법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중에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그렇죠. 경우가 있냐면 네.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국무총리 감사원장 5개. 여기까지가 이제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네. 그 외에는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임명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헌법에 나와 있는 그 근거가 있는 것이죠. 착각가 맞으면 안 예. 되는 게 국회 조국 법무부 장관 그 인사청문회 할 때 국회가 무슨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물론 국회 의견도 중요는 합니다. 그리고 국회 의견을 온전히 받아서 사실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온전히 대통령의 판단이다. 네. 라는 것이지 그리고 청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라고 수없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뭐 끝내 장관직을 계속해서 공석으로 둘 수 없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제 임명을 했고 네. 거기에 검찰이 수사를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근데 그런데 장관을 장관은 하는 임명되자마자 그 초유의 사태죠. 아니 되기도 전에 참 사실 되기도 전에 인사청문 절차에서 네. 바로 전격적으로 그 배우자를 기소를 했고 그 이후에는 수사하고. 뭐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죠. 뭐 물론 검찰이 뭐 혐의가 있다라고 보는 경우에 수사를 하는 것은 뭐 그것은 있을 수는 있지만 왜 하필 그 시점, 왜 하필 그 시기에 실질적으로 대통령 임명권을 마치 부정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수사를 강행하면서 장관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끔 하느냐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맡은 역할 맞죠? 맞아요. 예. 생각보다 좀 연기를 잘하십니다. 예, 예. 제가 맡은 거는 이제 검찰 쪽이라고 했어요. 그 검찰 쪽 의견을 딱 생각해 보면은 아니 근데 그건 정치적인 거고 네?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건 검찰이 권한이자 의무사항 아닌가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면서요. 네,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게 그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 그 총장한테 주문한 건 뭐예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엄정하고 수사가 필요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하라는 걸 주문하면서 임명한 거고 임명된 사람은 그 주문에 따라서 한 거예요. 하던 대로. 이 자체에 일단 어떤 문제가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에서. 근데 이게 검찰총장은 분명한 거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가장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이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정당성 없는 검찰총장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소 독점주의에 따라서 이제 하필 그 시점 그 시기에 했다라는 거죠. 남용한 거 네. 아니냐? 남용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고 물론 그 부분도 법률에 근거를 둔 행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 법 위에는 또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헌법에서 대통령의 그 임명권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외관을 취한 수사는 네. 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네. 그 법 위에 군림한 헌법의 정신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완전히 설득되고 있어요. 예. 나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말 같아가지고 역할 바꿔볼까요? 바꿀 수는 바꿔볼까요? 그러면요. 일단 검찰 개혁을 적극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게 대통령 측 아니겠어요? 이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검찰이라는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게 그렇죠.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분 그 권한 다 아시죠? 기소권이랑 수사권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수사 결과에 따라서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이 둘 다 갖고 있다 이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둘 다 갖고 있어요. 그 배경이 헌법이다 이거죠. 그 헌법 제정할 때 사실 이게 해방되고 그때 우리나라가 사실 그 군인 세력이랑 경찰 세력의 대립이 좀 많이 있었대요. 군인 세력들은 예전에 뭐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라거나 경찰들은 이제 일제치하에서 경찰의 몸을 담고 있었다. 지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래도 개혁은 자, 너무 검찰이 뭘 잘못했길래 개혁하라는 그치. 거예요? 뭘 잘못? 권한 자체가 이렇게 집중돼 있으니까 권력 분리가 어긋난다. 그러니까 니네 이걸 권한을 분리하자. 이게 바로 있다 이거예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군인 세력의 그런 정치인들이 헌법을 제정하시는데 관여를 하다 보니까 경찰은 못 믿겠어 나는. 그쪽에 수사권 주면 안 되고 검찰에 다 주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렇게 하자고 해서 시작됐대. 근데 그건 이제 그때도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한 거죠. 아 문제가 있는 건 안다. 나중에 고치기 후세들이 고치겠지. 근데 일단은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애초에 헌법 탄생할 때부터 검찰 권한은 제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는 또 필요성을 잉태하고 시작했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뭘 잘못했냐고 이제 아까 질문하셨는데 네네네. 뭐 잘못은 진짜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기 전에 여러 가지 독재 권력 등이 회행할 때 살아있는 권력이 신여의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죠. 이게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그렇죠.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 행사, 남용을 자꾸 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찍어 누른다거나 이런 걸 했다. 그렇죠. 예. 분명히 뭐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예. 자 그러면은 그 지금 이 개혁을 통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쪼개주는 주체가 누굽니까 지금? 대상 지금 상대. 독점하고 예. 있는 수사 기소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경찰한테 줘요. 그렇죠. 그럼 경찰한테 줘도 괜찮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렇죠. 반대 논리의 핵심이에요. 걔네들한테 줘도 괜찮냐? 그럼 걔네들은 그 나눠 가진 수사권을 갖고 과연 국민들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그 헌법 정신에 반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과거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사실 경찰은 워낙 우리 생활, 일반적인 국민들의 가장 근접하게 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경찰차는 그렇죠. 봐도 사실 검찰은 검사가 돌아다니는 걸 볼 수는 없잖아요. 예, 물론 예. 검사가 뭐 나 검사다라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경찰의 기본적인 역할이 뭡니까? 치안이에요, 치안. 그렇죠. 치안 담당. 그들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물론 치안을 담당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게 그들의 역할인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경찰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본인들이 잘못했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인권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높았다라는 거고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 사례에서 드러나왔기 때문에 그런 경찰을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에게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 생각에 그런 문제의 해결을 그 미국처럼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경찰을 일단 수사를 하게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절차가 그러면은 위에 있는 그 다음 단계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이 기소를 안 하거나 제약을 수사에 제약을 걸고 이렇게 하도록 하면 되지. 그 권한을 그냥 아예 그냥 박탈해가지고 한 기관에 집중하는 게 올바른 해결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검찰은 또 법원에서 검찰이 예를 들어서 기소한다고 그 사람 유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기소를 하고 나면은 공개된 재판정에서 형사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게끔 방어권을 온전히 피의자의 방어권도 다 보장을 해주고. 근데 그런 이게 차원에서 뭐 네. 사실 참 우리끼리 다 아는 이제 이 사법 현실 이 방금 역할을 하시면서도 약간 조금 얼굴이 빨개지셨을 네. 것 같은데 이게 검찰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기소를 하면 무죄율이 아시다시피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검찰의 기소권이나 수사권을 법원 단계에서 제약하면 된다고 하는 논리가 검찰 사실은 나 역할을 더 못하겠어요. 거의 힘들어. 현실적으로는 힘든 논리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검찰 개혁이 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방향을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문제인 것 같고 사실 우리는 변호사니까 우리 변호사한테는 어떤 게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회를 이제 수사할 때 입회를 하다 보면은 검찰 너무 미울 때가 많거든요. 진짜. 아니 어쩜 그래? 미울 때가 있어요. 물론 고생들은 하시죠. 고생도 하고 하는데 정말 정석껏 정말 잠도 안 자고 하는 그런 일선 검사들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네. 그런 검사들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역할극이 안 못했다. 이거. 아이, 이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 어려운데 그래서 이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안중에 아까 제가 변호사한테 미치는 영향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한 게 변호청을 설치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법무부 안에 변호청을 설치해서 형사 공공변호인처럼 해가지고 네, 변호청에 소속되어 있는 아니 변호사들- 그 국선 전담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걸 더 강화한다는 내용이죠. 민사까지? 아니지 형사 형사에서? 영역에서. 예. 그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사실 좋진 않지. 그렇게 변호청을 하는 게.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점이 분명히 있긴 해요. 네. 가장 민감한 건 정치권일 거고요, 당연히. 이게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의 방향에 따라서 네. 내가 출석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될 수도 있고 그 여의도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렇겠죠. 네. 우리 오통은 그냥 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법률과 관련된 내용만 얘기합시다. 네. 이게 너무 어려워. 그러면 지금 그렇게 진행했는데 네. 어떻게 여러분 네. 또 네. 저희가 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 양쪽의 법적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만합시다. 그만하시고요. 그만해. 오늘 뭐 별로 재미없는 주제지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서 한번 떠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약간 좀 재밌고 발랄한 주제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 색깔이 예. 약간 그냥 확 들어오네. 네. 들어오나요? 네. 저도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가 네. 딱 눈에 확 들어가면서 한번 사봤는데. 난 검정색 맥타이는 함부로 매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 또 이게 어울리네. 한번 좀 제가 한번 오버하죠. 네. 저는 오늘 넥타이 신경 좀 썼거든요. 네, 처음 봅니다. 번쩍번쩍합니다. 사투에 나오는 사자 같은데. 예. 네.